올라 반갑습니다. 자, 키보드의 진심인 분들은 키보드 구입 시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스위치의 종류부터 키캡의 마감, 그리고 통울림과 스테빌라이저의 소음도 등등. 그런데 개인마다 원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이를 다 만족시켜주는 키보드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커스텀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출시한 레이저 블랙위도우 V4 75%, 제품 이름이 그래요. 레이저 블랙위도우 V4 75%. 자, 요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커스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제품 소개로 넘어가니까 좀 이상하시죠? 바로 이 모델이 레이저에서 최초로 유저 커스텀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5% 사이즈다 보니까 키보드가 상당히 아담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제품 설명서가 있고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가 2장이 나왔어요. 예, 왠지 계란을 깠는데 쌍란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투인원 스위치 및 키캡 풀러를 제공합니다. 키캡 리무버를 제공하는 경우는 봤지만 레이저에서 스위치 풀러를 굳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건 뒤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준 이유가 있어요. 자, 케이블은 C2A 타입입니다. 키보드 본체 쪽은 C 타입으로, 그리고 PC 본체 쪽은 A 타입으로 연결합니다. 자, 케이블은 직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케이블의 텐션은 좀 하드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시 인조 가죽 손목 받침대가 있습니다. 손목 받침대는 키보드 하단에 마그네틱 방식으로 가볍게 부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성이 강한 편은 아니고요.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요. 네, 이렇게 붙는데 자성이 요렇게 들 정도는 되는데 흔들면 떨어지는. 어쨌든 이렇게 요 정도 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랙위도우 V4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휠 크기가 줄어들었고 멀티미디어 제어키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블랙위도우 V4 프로의 좌측 상단 다이얼 버튼이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좌측면에 있는 사이드 버튼도 사라졌습니다. 자, 또 불편하다고 말이 많았던 좌측 매크로 키가 사라져서 이 부분은 반갑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제품 스위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는 키보드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라인업이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광축 스위치 라인업인 헌치맨 시리즈가 있고, 또 기계식 스위치 라인업인 블랙위도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 이거는 이제 블랙위도우 시리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스위치에서 레이저는 자체 스위치 규격을 사용하는데, 현재 레이저의 기계식 스위치는 그린축, 옐로우 축, 오렌지 축이 있습니다. 아마 체리 스위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레이저의 기계식 스위치 분류가 좀 어색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린 축은 체리 축 기준으로 청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를 눌렀을 때 입력 시 촉각과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특징을 가진 스위치를 말합니다. 옐로우 축은 체리 축 기준으로 본다면 적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력 시 딸깍거리는 소리 및 이 촉각 반응이 없는 스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렌지 축은 체리 축 기준으로 봤을 때 갈축, 황축,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 입력 시 손끝에 이 촉각 반응이 있기 때문에 키감이 땡글땡글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뷰에서 살펴볼 블랙위도우 V4 75% 모델은 레이저의 3세대 오렌지 축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키감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타건음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건음에 대한 느낌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부분도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3세대 오렌지 축이 탑재된 이 모델의 타건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지금 소리를 전해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직접 쳐보셔야 됩니다. 타건을 해보셔야지 정확하게 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레이저 키보드는 팬심이 반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통울림이라든지 그 끔찍한 스테빌 이슈는 이제는 레이저 키보드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부분 혹은 별도로 윤활 작업을 해주는 것은 필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니까요. 물론 최근 출시된 모델들 이 스테빌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고 3세대 오렌지 스위치라든지 옐로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스위치에 커스텀 윤활에 많이 사용되는 GPL205G0로 윤활 작업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위치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키보드는 하우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델의 타건감을 완성해 준 것, 이 타건음을 완성해 준 건 레이저가 새롭게 적용한 다중 레이어 방식의 하우징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레이저 키보드에서 아쉬웠던 통울림이라든지 스테빌 문제 등이 이 제품에서는 굉장히 개선되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제품이 레이저가 최초로 유저 커스텀에 초점을 맞춰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델은 스위치 스왑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착되어 있는 스위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패키징에 풀러를 제공한 겁니다. 이 스위치는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되고요. 기본 3핀 외에 5핀 스위치까지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그린, 옐로우, 오렌지 세 가지 스위치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에서 판매하는 스위치가 아니더라도 유저 입맛에 따라 여러 가지 스위치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했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이름만 블랙 위도우라는 거지 기존에 출시된 블랙 위도우 V4 라인업과 비교를 해본다면 제품이 가진 특징을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 미니 사이즈 키보드는 풀 사이즈 대비 타건 높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블랙 위도우 V4 75% 모델입니다. 풀 사이즈 키보드인 블랙 위도우 V4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타건 시 높이는 전반적으로 블랙 위도우 V4 프로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 주변기기 하면 크로마 RGB 감성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모델은 V4 프로와 비교했을 때 팜레스트에 적용되었었던 언더글로 RGB가 빠진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로마 RGB 부분은 미니 사이즈 치곤 거의 동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좀 이 스위치 노출 부분이 좀 적어요. 스위치가 하우징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노출도가 좀 적습니다. 좀 시원하게 보여주는 느낌, 그 다음에 광량 부분 이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시놉스를 확인을 해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다이얼과 멀티미디어 키를 다른 값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폴링 웨이트는 800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대략 2주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게임에서도 또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키감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키보드의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화도 나면서 말이죠. 반면에 저처럼 키보드는 무조건 풀 사이즈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미니 사이즈는 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키캡이 PBT 방식이 아닌 ABS 이중 사출 방식을 채택한 건 키캡에 예민한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문을 좀 묻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ABS 키캡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키보드의 타건감과 사운드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제품 중 손에 꼽을 만큼 정말 좋은 제품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커스텀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분해를 할 경우 보증 수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제품 내부까지 이제 커스텀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보증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있다라는 건 좀 아쉽습니다. 단순히 스위치 교체라든지
키캡 교체로 보증이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여튼 내부까지 손대시게 되면 보증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오픈마켓 기준으로 현재 28만 9천 원에 예약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28만 9천 원. 네, 상당히 아름답죠. 네, 눈부십니다. 일단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비싸죠.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보시고 와, 괜찮다, 사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요, 현재 예판 중이고 15일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으로 주문을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오렌지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옐로우 리니어 스위치를 추가로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만약 리니어 스위치로 구입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한 분들이라면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스위치 가격을 감안하면 그나마 예약 구매가 괜찮을 겁니다. 판매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 쪽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제품 링크에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10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를 남겨드리는 거는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레이저코 제품 리뷰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본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이 녀석이 풀 사이즈로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풀 사이즈로는 왜 안 내놔줍니까? 풀 사이즈로 좀 출시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자,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영상이 끝난 후 분명히 이렇게 제가 다시 등장하길 기다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영상에서 살펴본 왜 기다렸을까? 여튼 저희 구독자분들, 열혈 시청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영상에서 살펴본 블랙 위도우 V4 75% 모델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레이저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오늘 리뷰했었던 블랙 위도우 V4 75% 모델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비싸가지고 한 대만 갑시다. 29만 8천 원? 28만 9천 원? 너무 비싸.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